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그 거품의 붕괴가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저는 2023년, 4년, 5년, 6년, 7년, 8년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한국의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믿기 어려웠던 건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직전까지 2019년에 집값이 이제 많이 올라서 이제 조정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연착륙이 될 거다라고 봤는데 지금은 경착륙 이상이 될 것 같죠. 꽤 심각한 이제 거품 붕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무리하게 올랐던 것, 너무 거품이 크게 커졌던 거는 꺼질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압니다. 당장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역전세 때문에 100만 가구 이상이 이제 전세금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겪게 됩니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문제, 세입자는 전세금을 어떻게 돌려받지 않은 그런 고민. 이런 상황에서 전세금은 계속 내려가고 전세금이 떨어질수록 집값도 덩달아서 사용가치인 전세 가격에 수렴한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건 강남 3구 지역의 전세 가격이 뭐 20억 가던 게 18억 가던 게 12억이 됐다, 15억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전세금이 4억, 5억, 6억 팍팍 떨어지고 있죠. 이 말이 지금은 전세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전세가 아니라 이제 매매가의 가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계부채가 이미 대한민국에 1870, 80조쯤 되죠. 그런데 지금 부동산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세입자에게 전세금 일부 반환하려고 이제 집주인이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부동산 버블에 다 배팅을 했습니다. 정부, 건설사, 다주택자 이 모두가 이제 공범이 돼버렸죠. 내 집값이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한국의 경제나 전 세계 경제나 모두 다 지금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뭐 미국만 좋을 뿐이죠. 중국도 지금 심각하고요. 지금 너무 많은 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어댔고 그 지어댔던 아파트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 은퇴를 앞둔 중산층들도 그리고 영끌한 2030들도 막대한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제 채무불이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빚을 갚으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들이 그냥 3, 40년 금융노예 된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닌 거죠. 10억짜리 아파트가 25억, 30억이 됐죠. 미친 거죠.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이전에 마지막 불꽃처럼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압구정의 아파트 뭐 30평인지 40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60억, 80억 얘기도 하니까 말 다 한 거죠. 랜드마크다. 뭐 반포의 아파트가 평당 1억을 찍었다. 평당 1억 찍었다는 얘기도 이제는 별로 놀랍지도 않죠.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죠. 1998년에서 2009년까지 20년 동안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410% 올랐다는데 무슨 얘기냐? 연간 소득 대비하면 그 당시에 강남 지역만 따졌을 때 12배에서 13배였어요. 지금은요. 12배, 13배가 아니라 20배, 25배, 30배 막 이러고 있죠.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1년 동안 번 돈을 뭐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이나 쳐보자고. 한 푼도 안 쓰고 10년 모아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살 수 있나 없나 뭐 고민스러운 상황인 거죠. 강남의 아파트는요. 1년에 한 8천만 원씩 번다라고 하면 10년이면 8억. 한 30년? 한 25년, 30년 벌어야 가능한 얘기인데 이거는 한 푼도 안 쓰고 다 집 사는데 썼을 때 얘기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뭐다? 1년에 8천만 원 벌어서 4천만 원 생활비 쓰고 4천만 원 모아도 10년에야 4억이죠. 20년에야 8억이고 30년 하면 12억이고 단순 계산했을 때 얘기죠. 한 40년 벌어야 강남에 아파트 살 수 있나 없나? 뭐 그 정도쯤이죠.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주택담보대출, 뭐 약관대출 너무 많이 받았죠. 서울에 있는 아파트 기준으로 5억, 7억, 10억 아파트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샀습니다. 아는 지인도 뭐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두 채에 이렇게 딸려있는 빚이 9억이에요. 또 다른 데서
아파트 8억짜리 사는데 5억 5천만 원이 대출이고, 뭐 예를 들어 8억짜리 집 사는데 한 4, 5억 정도는 자기 돈이 있고 나머지 돈이 대출이면 아니 그래도 좀 부담이 많이 되겠다 이러겠는데, 어떻게 된 게 집값이 5억인데 4억 5천이 대출인 사람들도 많아요. 돈도 없는데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겠다라고 뛰어든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빚 갚아야 되는 거죠. 돈이 없으면서 빚을 산 사람들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답이 없죠. 큰일 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2011년에서 한 14년, 15년까지 그때 용인의 아파트 5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뭐 3억 5천 대출 받아도 뭐라 그랬냐면 그때 큰일 난다 그랬어요. 5억짜리 집을 사는데 전세 보증금 1억 3천 끼고 자기 돈 7천 끼고 3억 대출 받았는데 3억에 대한 게 뭐 연 대출 이자가 6억이었다. 그러니까 6, 38. 1년에 이자만 1,800만 원이에요. 올라서 따지면 얼마예요? 150만 원. 그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힘들다고 무너진다라고 얘기하고 난리가 났죠. 그 당시에 2012년에 그 용인 아파트를 5억짜리를 답이 없어가지고 3억 5천에 내놨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돈 7천만 원 날라간 고사하고 대출금 3억에 전세금이 1억 3천이면 4억 3천인데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깡통이죠. 깡통. 마이너스죠. 그런데 그래도 그는 그렇게라도 집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집을 팔고 3억 5천 팔아가지고 전세 보증금 1억 3천 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억 2천이잖아요. 2억 2천. 2억 2천 중에 이제 실제로 마이너스 8천만 원 된 거죠. 그래도 그것도 다행이라고 그다음에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래저래 충격적인 일들이 앞으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나마 그래도 손실을 보고라도 판 사람들은 그나마 빠져나온 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미치는 거죠. 대출 이자가 6%가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3억 대출했는데 6% 이자다. 6, 3, 18. 1년에 이자로 1,800 내는 거죠. 8% 되면요. 3, 8, 24. 1년에 이자로 2,400 내는 겁니다. 월에 200만 원이. 근데 지금 대출 받은 사람들이 서울 기준에 3억 대출이냐고요? 아니요. 5억 7억입니다. 5억에 6% 이자면 얼마입니까? 5억 30. 월 이자만 250이에요. 8% 되면 5, 8, 40. 300 몇십만 원을 이자로 내면서 살 수 있냐라는 거죠. 10%면요. 그냥 월 이자 400 이상씩 내면서 살아야 된다. 그냥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고 금융권하고 건설업계하고 정부가 엮으라라고 꼬드긴 거죠. 그랬던 부동산 버블 붕괴가 개인들을 파산시킬 거다라고 보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숨죽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